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여러분과 지난 10강 강의가 쭉 이어졌는데요. 오늘 전업으로 우뚝 서기 마지막 10강 강의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력의 탈출, 즉 세력들이 이제 매도 주식을 정리하는 그리고 본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부분인데, 지난주까지 저희가 양적 측정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트의 그림만 봤다는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겉모습만 보고 저희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내용적인 부분, 내구성 테스트가 이 질적 측정 방법인데요. 즉 얼마만큼 팔았느냐, 누가 털고 나갔느냐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세력이 주식을 털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식은, 재테크는 우리 입장에서는 샀다 팔았다 하는 거지만 세력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산 주식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정리한 주식을 나중에 또 다시 또 떨어졌을 때 다시 또 재매집하고, 계속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들은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도 한탕 해먹고 저 종목에서도 한탕 해먹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어떤 대주주 물량도 장악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공시도 또 장악해야 되고, 그러면 굳이 그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면 한마디로 거기를 쉽게 옮기는 게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식을 우리가 매수할 때는 2,000개 종목에서 고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식을 매도할 때는 이미 내가 매수해서 고른 종목을 언제 털 거냐, 결국은 5개나 10개 종목에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매도 타이밍이만. 극히 종목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 매도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를 때 그 순서를 반대로 하면 그게 세력들이 털어내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매수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매도를 한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주식의 하이라이트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털어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매수는 다양한 형태에서 나타나는데, 매도는 요즘 시장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주가도 하락하고 그리고 거래량도 하락하고, 이런 때는 추세가 흘러내린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반면에 주가가 폭등하고, 주가 폭등하고 거래량도 폭등하고, 그러니까 주가도 12시인데 거래량도 사상 최대야. 이럴 때가 보통 상투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력이 털어낼 때.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을 털어내는 거지, 사실 떨어질 때는 이미 거의 다 팔았다. 잠시 뒤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건데요. 카카오라는 주식입니다. 거래량이 사상 최대죠. 근데 주가는 여기죠, 상투가. 자, 그런데 카카오가 주가가 빠지기 전에, 이렇게 여기가 D 지점이라면 빠지기 전에 거래량이 앞에서도 이미 한번 사상 최대 터졌습니다. 앞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얘가 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전형적인 헤드 앤 숄더 형태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여기 지점이죠.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아까 방금 봤던 D 지점입니다, 여기가.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우리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주가가 헤드 앤 숄더 형태로 빠졌다고 했던 부분. 다시 한번 보면 D와 F네요. D 지점, F 지점, 61선을 깬 지점. 마찬가지로 여기가 D 지점, 여기가 이제 F 지점이죠. 아까 전 페이지에서 봤던 거. 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는데 중요한 신호가 하나 나왔죠. 우리가 매수할 때 뭐를 보고 세력이 들어왔다고 봤어요? 그렇죠, 거래량. 앞에 있는 거래량을 다 잡아먹었느냐, 못 잡아먹었느냐. 적어도 18개월,
26개월, 뭐 24개월, 36개월 이런 식으로 기간이 길수록 좋다고 그랬죠. 잡아먹은 사상 최대. 그렇지만 매도는 그게 필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 달 만에 거래량이 한 달 만에 10배도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주식은 연일 상한가 치면 한 달 만에 갑자기 거래량이 빵 터졌다. 앞에 터지고 난 다음에 겨우 한 달밖에 못 잡아먹었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매도는. 중요한 건 거래가 터졌어요. 이 종목은 보니까. 세력이 탈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거래량이 사상 최대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는 폭등폭락으로 오가고 있죠. 앞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 몰라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보니까 앞부분에서 뭐 이건 모르는데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RSI 지표. 우리가 매수할 때 사용했던 두 번째 지표 신호로, 세력의 진입 신호로 RSI 지표가 과매수 영역이네요. 75 이상. 과매수 영역에서 데드크로스가 났네요. 음봉, 시가 아래로 음봉 깨질 때 아마 그날 났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움직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어찌됐든 17만 원에서 빠져가면서 천천히 빠졌습니다. 자, 중요한 신호가 두 개가 나왔어요. 세력에 탈출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아직은. 일단 거래량이 터졌어. 주가가 폭등폭락으로 오갔어. 근데 그런 현상은 앞에서도 있었어. 이걸 버텼기 때문에 7만 원, 10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내가 올라온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거래량도 사상 최대치였고 주가도 급등급락인데 RSI 지표를 보니까 판단이 안 서. 세력이 정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이 안 서요. 이런 경우에는 RSI 지수를 보니까 RSI 지표가 데드크로스잖아요. 그러면 판단이 안 서니까 3분의 1이나 절반만 팔아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판단이 안 서니까 내 판단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냐.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RSI 지표를 보니까 데드크로스가 났어. 주가도 음봉이야. 그럼 내가 다는 팔지 않더라도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첫 단추만 매도를 해주는 거예요. 3분의 1, 적게는 4분의 1. 많게 한다면 절반.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지는 않았지만 옆으로 눕죠. 그 판단이 언제 서느냐. 여기서 쓰는 겁니다. 60일선을 한번 깬 다음에 그 다음에 60일선 녹색선을 왕창 깨버리죠. 그렇지만 이미 그때는 주가는 얼마예요? 15만 원. 17만 원과 15만 원은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10%입니다. 여기서 10%는 그냥 10%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7만 원에 이 주식을 샀다. 그러면 17만 원에서 10%는 1억이라면 2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2, 3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억이 내가 1억 투자하고 2억이 됐었는데 지금은 1억 7천에서 1억 8천 됐는데 정리한다? 정리 못합니다. 그럴 사람 같았으면 여기서 이미 다 정리했어. 버텼으니까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휘둘러서 뭐 아니면 도 다 팔든지 다 사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그거는 워렌 버핏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버는 펀드 매니저는 전 세계에 없어요. 원샷 원킬로 다 팔고 다 사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거든요. 첫 단추를 일단 끼면 그 다음엔 쉬워져요. 그래서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일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에서 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레벨 다운된다든가 반등을 못 한다든가 3분의 1이든 또 정리하고 3분의 1만 남겨놓은 겁니다. 1000주에서 300주, 400주만 남겨놓는 거죠. 그런데 결정타가 뭐예요? 아까는 올라갈지 떨어질지 우리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RSI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RSI 지표는 후행 지표가 아니라 이미 앞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잖아 벌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가보다 먼저 움직여서 매도 신호가 나온 거예요. 음봉이 여기까지 내려가기 전에 이미. 자,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 전이든 한 달 전이든 그런 신호들을 또 내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60일선이 깨졌잖아요. 장대 음봉으로. 단 한 번도 안 깨졌던 60일선.
올라오는 동안. 처음으로 여기서 살짝 깼다가 종가를 완창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노는 건 아니죠. 2달 동안. 어쨌든 조금씩 대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확실한 건 이제 60일선이 깨졌어요. 역배열된 거죠. 깨져가면서 내려오는데 거래량도 대량으로 터졌어. 그때 당시 주가는 13만 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60일선이 깨졌고 주가는 내려오고 거래량은 터졌고 확실한 뭐가 잡힌 거예요? 증거. 그리고 주가는 이미 거기서 찍고 내려오고 있고 회복을 못하고 있고 역배열되고 있고 거래량 앞에서 이미 또 터졌고 RSI 지표도 데드크로스가 났고 1번 거래량 RSI 지표, 2번 데드크로스, 3번 60일선 깨진 거. 매수했을 때 세력이 진입 포지션, 신호 세 가지 똑같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돼요. 신호가. 그렇지만 이 매도 신호가 났을 때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늦었어요. 14만 원에서 13만 원이면 4만 원 차이야. 한 주당. 그러면 7만 원에 샀다고 보면은 30%가 넘어요. 40%까지도 차이 나요. 즉 4천만 원이 날아간 상태에서 1억 5천에서 정리할 거냐만 쉽지 않습니다. 1억 투자해서 2억대 썼는데 1억 5천에 정리한다? 5천만 원 벌고. 그 선택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분할로. 그래서 이거는 확증되는 겁니다. 앞으로 추세 하락이라는 거는. 그래서 미리 RSI 지표를 통해서 최종 신호가 나올 때까지. 그럼 이 최종 신호는 뭐냐? 검증입니다. 그냥 확증, 증거. 60일선 깼잖아요. 추세 역행. 그대로 회복을 못하죠. 60일선 위로. 60일선 위로 못 올라오잖아요. 60일선 아래로 한 번도 안 깼던 것처럼 추세가 일봉이. 자, 좀 더 보면은 이런 흐름이겠죠. 60일선이 한 번도 안 깨지죠. 7만 원에서부터. 아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살펴봤던 이 지점, 데드크로스 60일선을 깰 때까지. 60일선이 한 번도 안 깨집니다. 7만 원에서부터 60일선 위로 올라오는 때로부터. 보시면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RSI 지표도 골든크로스. 신호들이 앞에서 보여줘요. 그리고 60일선 위로 올라탔을 때는 이미 매수의 증거예요. 이게 문제는 안 돼. 왜 문제가 안 되느냐? 2,000개 종목 중에서 이런 신호를 보여준 거를 내가 3, 40개 갖고 있다가 그 중에서 박한샘의 투자 시계를 우리가 실적이 증가하는지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니까 앞에 시간이 있잖아, 충분히. 그리고 그런 종목을 보고 있다가 2,000개 종목에서 고르는 거죠. 고를 때는 2,000개 종목 중에서 고르는 거야. 매수를. 근데 매도할 때는 몇 개에서 고르는 거예요? 내 거 포트폴리오 5개나 3개, 많으면 10개 중에서 매도를 때리는 거야. 고를 때는 이거 못 사도 돼요. 다른 종목 사면 돼. 근데 매도는 이미 내가 거기에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매수는 아무 때나 하면 돼. 이거 놓쳐도 괜찮아. 다른 종목으로 사면 돼. 또 종목이 또 나와. 그런데 매도는 이미 내가 이 종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매도 타이밍은 놓치면 끝장인 거야. 여기서 매도를 못해서 현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다음 종목을 또 매수할 기회가 없어. 그래서 주식은 매수 연구를 하는 사람은 초짜입니다. 100%. 20년을 하든 10년, 30년을 하든 매수를 가지고 자꾸 연구하고 매수, 이건 초짜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로 주식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이미 이 영역은 내가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영역을 연구합니다. 매도를 항상.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자, 그래서 매도 타이밍은 이때 못하면 못하는 거야. 다른 종목으로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매수는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내 1,000만 원어치 사고 싶어. 1억 중에 2천만 원어치 사고 싶어? 사면 돼요. 매도는
한 번에 다 팔아야지? 어려워요. 왜? 팔았는데 갖고 있는 주식 그만 또 올라가면 다시 사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상초다 싶으면 분할 매도 3분의 1. 그 다음에 확정이 됐을 때는 이미 3분의 1 정도만 해서 4분의 1만 남겨놓고 이미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끝났구나. 세력들도 이 61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세력들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다 털었으니까 3분의 1 정도 갖다 놓고 자기들 찍어 눌러가면서 주가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61선을 회복을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네들이 평균 단가를 해서 15만 원에 팔았다. 올려가면서 15만 원에서 17만 원. 그러면 이거보다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야. 몇만 주를, 1000만 주를, 100만 주를 7만 원에 다시 채워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61선은 위로 올라오려면 또 찍어 누르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프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61선을 기점으로. 그렇지만 매수는 상관없다. 61선을 보고 뒤늦게 달라붙어도. 왜? 2000개 종목 중에서 있기 때문에. 근데 매도는 이때 아니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내가 가장 싸게 사야지, 세력보다 더 싸게 사야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왜 안 해도 되냐? 20% 살 거 3천만 원어치 사야 되는데 2천만 원밖에 못 샀어. 더 안 떨어져 갖고. 그럼 다른 종목으로 대체하면 돼. 아니면 그 40% 사가지고 단타 쳐가지고 단가 올라간 거를 극복하면 돼. 근데 매도는 그때 안 하면 끝장인 거야. 다른 종목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 이 종목. 이해되셨죠? 그래서 매도할 때는 이때는 정말 반드시 여러분들이 온 신경을 다 날카롭게 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매도는 매수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루어집니다. 왜?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빨리 털고 빨리 시장에서 그 다음 수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질질 끌을수록 정보만 누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전형적인 특징이다. 자, 아까 카카오. 네. 자, 그러면 매도할 때 특징 중에서 그동안 배웠던 걸 여러분들하고 한번 잠깐 복습해 보면 여러분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매수를 배웠죠. 그렇죠? 네. 거래량, RSI, 그리고 61선. 이 세 가지 신호를 가지고 세력의 개입 신호를 배운 거예요. 이걸 그대로 뒤집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매도 신호예요. 자, 그런데 이 신호를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유통물량 측정법, 그리고 거래량, 순매집 거래량 측정법, 이런 걸로 실제 유통물량이 몇 %냐. 즉 발행 물량은 1000만 주인데 어떤 주식이 그게 100%인데 대주주가 300만 주 갖고 있어. 30%. 대주주 친인척과 뭐 아이들 사모님 이름으로 100만 주 있어. 그러면 역 10%. 이렇게 합치면 몇 %예요? 대주주 및 우호 지분이 40%. 그러면 40%를 제한 400만 주를 제한 1000만 주에서 이론적으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유통 물량은 600만 주. 60%죠. 근데 실제 거래량을 측정한 걸 보니까 이만큼 거래량이 안 돌아다니잖아요. 600만 주인데 하루에 거래량이 20만 주밖에 안 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0만 주, 300만 주 이렇게 된 거가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그럼 실제 유통 물량은 400만 주도 안 되는 거야. 그 앞에 부분을 분석해 봤을 때는. 근데 이번 거래가 빵 터진 데서 하루에 500만 주씩 거래됐다. 5일간 평균 내보니까. 그러면 실제 유통 물량이 다 돌은 겁니다. 장악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는 거죠. 요거를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어차피 나중에 털어먹을 때 이쪽 애들이 또 털어먹거든요. 그래서 유통 물량 측정법을 가지고 세력들이 털어먹는 것도 그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세력들이 얼만큼 털었느냐. 그러면 거래량이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이렇게 빠졌다가 쭉 올라갈 때 거래가 따다당 갑자기 터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첫 번째 이 거래량이 중간중간에도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합니다. 주가는 올라갈 때. 왜? 장악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판단 말이에요. 올라가죠.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빵 터져요.
주가는 폭등 나오고 폭등과 급락하고 요때 조심해야 된다겠죠. 왜? 앞에 스타트점에서 거래량, 매집 거래량이 털어내는 거래량이라고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100개 세력 주면 70개에서 80개는 이 원리를 따라요. 특히 우량주일수록. 그런데 대주주 보유 물량이 한 60% 되고 뭐 자사주가 한 10% 되고 시가총액 2천억밖에 안 돼. 페인트 그리고 회사 업력이 한 70년 돼. 노르표 페인트나 유유제약이라든가 노르표 페인트, 유유제약 이런 건 뭐 시가총액도 크지도 않는데 가끔 진짜 한 번씩 움직여. 경영진도 바뀌지 않아. 계속 자식한테 물려주고 뭐 3대째. 또 사세가 확장하지는 않아요. 이런 회사. 시장이 근데 과점체제야. 페인트업 이런 것들 특히. 골판지 같은 거라든가 섬유업이라든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종목들이 이런 현상이 나왔다. 주가 쭉 뽑고 거의 이런 경우는 근데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중간중간에 또 이런 다른 형태들이 나오거든요. 짧게 뭐 나온다. 변형된 형태들이.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 70~80%, 80% 이상은 전형적인 이런 거래량에서 매집할 때, 매도할 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삼성증권 창구와 신한증권 창구가 500만 주가 매집됐는데 100만 주씩 있었다. 창구 분석까지 요즘 다 뜨잖아요. 나중에 여기서 신한증권 창구가 매도가 나왔다. 사는 건 키움증권이고. 그러면 이렇게 창구 분석을 해서 신한증권 창구 애들이 털었구나. 중간에 없었는데 이렇게 측정했는데 요즘 이것 때문에 애들이 또 계좌를 또 바꿉니다. 계좌 이전을 해요. 이런 추적을 피하려고. 그래서 그런 뭐 방식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중요한 건 저희들은 첫 번째 세력 탈출의 물량 털기 신호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아까 역배열 신호가 발생한다. 이거는 이미 주식을 3분의 2 이상 털었을 때 나오는 겁니다. 물증이에요. 아, 애들이 다 털었구나. 역배열 한번 깨진 다음에 아까 60일 회복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역배열이 나오기 전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RSI가 과매수 영역에서 데드크로스가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아까 61선이 깨질 때 녹색선이 61선이에요. 네. 이게 깨졌다는 것은 이미 그 다음엔 주가가 흘러내려요. 61선 회복을 못해요. 맞고 떨어지고 반등은 나올지 몰라도 추세가 계속 우하향에 61선 회복을 못해요. 왜? 61선 위로 올라오면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주포들이 이제 찍어 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서 추세 하향이 나오죠. 이때는 이미 이거는 끝난 게임이에요. 자, 이미 3분의 2 이상 얘들도 다 털은 게임이라고요. 주식은. 근데 이 현상이 나왔을 때는 얘가 근데 앞으로 추세가 하향으로 바뀔지 안 바뀔지는 뭐를 보고 확인하느냐? 이 신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RSI 지표가 과매수 영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라. 과매수에서 데드크로스가 있었는지. 보니까 데드크로스가 있었네요. 그렇죠? 3달, 3달 이전에. 6개월 전 이런 건 의미 없어요. 보통 3개월, 짧으면 한 달.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1번 RSI와 2번 61선이 깨지는 중간에 혹은 이 중간 영역에서 거래량이 사상 최대로 터졌다든가 주가가 상투를 찍고 회복을 못한 현상이 있었느냐. 즉 RSI가 여기서 동시에 이게 아니라 일주일 있다가 주가는 상투 나올 수도 있고 2주 있다 나올 수도 있고 2달 있다 나올 수도 있고 보통 이 영역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쪽으로 쏠리지는 않아요. 보통 이쪽으로 쏠리지. 중간값이라고 보면. RSI 지표 1번 쪽에서 거래량 주가 상투가 나오지 뒤로 왜? 털고 천천히 털어내는 거지. 한꺼번에 뒤늦게 와장창창 털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방금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 61선 역별 신호가 발생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발생했을 때는 이 주식은 끝난 주식이구나. 자, 그런데 이게 끝난 주식인지 아닌지 61선이 역별됐을 때 그 앞에 보니까 한 달이나 3달 전에 과매도 영역이 있었는지 그러면 확증한다는 거죠. 이걸 보고.
뒷일은 우리가 모르잖아. 끝난 주식이 아닌지. 근데 앞에 일은 알 수 있잖아. 한 달 전, 세 달 전에 과매도 영역이 있었잖아. RSI. 그렇죠? 그 다음에 1번과 2번 사이 순서로 보면은 60일선 RSI, RS 60일선 역배열 이 사이에 거래량 폭등이 있었느냐. 마침 주가도 얘가 이걸 극복을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근데 주가는 올라오면 어떡하느냐. 올라와도 좀 조심하자 그 얘기죠. 제 얘기는. 상투가 이미 형성됐을 경우 있으니까. 이걸 벗어나는 종목이 특이하게 20% 정도에 있는 그런 철저하게 유통 물량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자면 노르표 페인트라든가 유유제약이라든가 그런 특수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력들은 탈출을 할 때 진입을 할 때 저희가 대변곡점이 발생했죠. 60일선 정배열 여기 역배열 둘 중에 하나만 찍어봐라. 어떤 게 중요하냐. 얘가 훨씬 중요하죠. 말씀드렸잖아요. 60일선 위로 올라탄 것을 보고 매수는 2,000개 종목 중에서 관심 종목 30개 종목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매도는 이미 내가 그 주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매도에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차트를 보고 신호를 분석한 저희들의 양적 분석 방법이에요. 자, 양적 방법인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 질적으로 검증을 하러 가야 됩니다. 차트 모양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질적 검증이라 해갖고 실적을 분석한다든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매수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도할 때는 왜 별로 의미가 없냐면 이미 주가는 올라왔어요. 한참. 1년 동안 뭐 10배가 났든 5배가 올라왔든 2달 동안 100%가 올라왔든 내재 가치가 차트를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주가는 급등하고 있는데 실적이 3개월에 한 번씩 발표되는 실적이 얘를 어떻게 따라가요? 이때는 실적은 철저하게 후행 지표입니다. 물론 매수도 그렇지만 매수는 천천히 바닥을 다지는 경우가 있어요. 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미 오른 주식을 갖다가 세력 탈출에다가 내재 가치 분석을 갖다 집어넣는다?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한미 반도체 그리고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BM 최근에는 반도체주들 한미 반도체나 아니면은 리노공업이나 이오테크닉스 실적 갖다가 집어넣으면 무슨 의미 있어요? 한참 전에 이미 바닥에서 있었던 실적들이 좋아져 가면서 나오는 건데 오히려 그 실적이 피크를 찍을 때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더 잘 맞아요. 매도 타이밍에서. 기본적 분석을 그게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호재 발표하고 주가가 슈팅 나올 때 거꾸로 때려먹는 경우가 거의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파는 게 맞습니다. 이미 올라간 주식은. 세력들은 그렇게 탈출해요. 왜? 한 번에 자기 주식들을 다 정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동원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방 포지션 세력 추적법 그리고 이거를 질적 분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공매도 세력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그런데 지금은 공매도가 우리나라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나중에 이제 풀리면 이걸 또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종목이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보니까 다 잡아먹었네. 얘가 올라가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 몰라. 근데 이미 주가가 예를 들어서 상당 부분 앞에서 올라왔다고 봐요. CGV라는 종목인데 거래량이 보니까 터졌는데 보니까 이건 공매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HTS에도 다 있습니다. 모든 HTS에도 보면 이렇게 공매도를 그래프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 그래프로도 할 수 있고 막대 그래프로도 할 수 있고 숫자로도 보여주고. 그래서 아까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보조 차트들을 위에다 해놓고 RSI 공매도 누르면 바뀌죠. 아래는 이거 선을 그어놓으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거래량이 터졌던 이 영역에서 공매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는 겁니다. 보니까 공매도가
가장 높게 나왔네요. 그렇죠?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그대로 계속 빠지기만 하는데 공매도가 그러니까 누가 특정 세력이 주가가 위로 쳐 올렸을 때 거래량 터져가면서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자, 그런데 그 팔아먹은 세력이 누군가 공매도를 때렸는데 공매도를 때렸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저희들은. 그렇지만 아까 표시했던 구간은 똑같죠. 같은 종목의 같은 시간대잖아. 누가 이 타이밍에서 공매도를 아까 보니까 왕창 때렸던데 누가 때렸나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예요. 개인인지 연기금인지 기관인지. 그러니까 기관이 왕창 때렸어요. 근데 그 기관 중에 누가 때렸을까 보니까 연기금이 주식을 앞에서 이렇게 때린 적이 없었잖아. 왕창 때렸네. CJ, CGV는 26,000, 7,000원일 때, 28,000원일 때 공매도 세력이 주식을 왕창 때렸는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연기금도 가장 많은 주식을 매도를 때린 거네요. 이해되셨죠? 같은 영역에서 아까는 공매도를 눌러봤고 그리고 그 공매도를 개인이 때렸는지 기관이 때렸는지 외국인이 때렸는지 누가 때렸는지 보니까 기관이 때렸어. 기관 중에서 연기금을 체크해 보니까 연기금이 가장 많이 때렸어. 근데 그 전에 없던 강력한 매도죠. 이렇게 없었잖아요. 밀집으로. 즉 공매도를 때린 세력 중이 연기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수급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죠. 왜 빠져나갔는지 몰라요. 팔고 나서 어찌됐든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 그렇죠? 한 30% 정도 빠졌네요. 그대로도 계속 빠졌죠 또. 자, 그것을 수치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건 CJ, CGV 뿐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럼 2,000개 종목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봐야 되잖아. CJ, CGV가 만 매도가 안 하는 걸 수 있잖아. 그래서 최근 3개월간 공매도를 거래소 시장에서 가장 많이 때린 거를 종목별로 보여줘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쭈루룩 보여줬어요. CJ, CGV는 8.2%, 즉 거래량이 2,100만 주인데 공매도량이 지난 3개월간 총 거래량이 2,100만 주인데 공매도량이 175만 2천 주가 3개월간 누적됐다는 얘기예요. 8.2%. 상당한 양이죠. 카카오뱅크 12.6%, 그리고 파른 공매도가 때린 시점 대비 16% 빠졌고 CJ, CGV는 20% 빠졌고 공매도 때린 시점에서. 그러니까 연기금은 알고 있었다 없었다? 뭔진 모르는데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뭔진 몰라요. 어떤 악재로 빠졌는지는. 근데 공매도 때렸을 때 연기금도 같이 때렸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얼마만큼? 어찌됐든 가장 많이 연간. 세력들의 그동안 우리가 61선이 깨졌다. RSI가 꺾였다. 이거는 차트입니다. 근데 왜 빠졌느냐? 세력 누가 팔았느냐? 만약에 이 연기금이 예전에 주가 바닥일 때 매수한 세력이었다면 뭐 금상첨화겠지.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HTS에 저게 다 있어요. 방금 제가 보셨던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활용하셔서 종목도 선택하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내 것만 몇 개 팔았냐가 아니라 전체 중에서 몇 개 몇 순위에 해당되느냐 또 파악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급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SD 바이오 센서입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2022년도에 갑자기 공매도가 왕창 늘어나요. 그 앞에는 공매도가 물론 금지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공매도가 늘어났는데 그 뒤로도 공매도가 이렇게 강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가 6, 7월 정도 됐네요. 5만 원. 최고가는 8만 원이었는데 공매도가 늘어나고 그 뒤로도 주가가 떨어져도
뭐 공매도는 다른 종목도 똑같이 있습니다. 반등 나왔을 때 다시 또 공매도가 한 번 있었죠. 35,000원대. 하지만 이 공매도를 극복을 못했어요. 공매도가 왕창 나왔던 지점입니다. 5만 원 전후에서 4만 원 사이에. 거래량은 앞에서 터졌네요. 그렇죠? 8만 원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거래량이 터졌으면 그 부분이 중간이든 바닥이든 주가가 떨어져 가면서 터졌든 주가가 올라가면 이미 저기서부터 올라온 상태에서 터졌든 일단은 주목해서 긴장을 해야 된다. 특히 그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 수익이 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RSI가 꺾였겠죠. 당연히 안 봐도 이건. 확인을 해보면 꺾였다. 근데 뒤에 60일선이 여기서 깨졌네요. 벌써. 그리고 공매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세력이 탈출하고 그 다음에 또 공매도까지 계속 때려먹는 거래량도 터졌네. 또 중간에.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분석법을 이용한, 즉 기존에 저희들은 거래량과 매수 신호, 세력 진입을 할 때 그걸 그대로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거래량과 매도 신호. 거래량이 터진 거 일단 그 관계. RSI와 매도 신호, RSI와 매수 신호. 똑같죠? 거래량, RSI. 다 똑같아요. 60일선 역별된 건 똑같아요. 그런데 매수는 상관없어. 60일선까지 확인하고 프리미엄 더 주고 사도 돼. 한 종목 살 거 두 종목 사든가 20% 살 거 40% 사면 늦게 사도 돼. 매도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왜? 이미 내가 그 종목에 들어가 있잖아. 선택이 없는 거잖아. 매도는 몰빵형 형태에서 선택이 없는 거야. 그냥 이거밖에. 매도가 훨씬 중요해. 자, 그래서 매도 신호는 거기에서 저희가 공매도를 가지고 그 관계를 풀어낸다. 그래서 이걸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매도 측정법을 통해서 그거를 측정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2024년도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지난 5일간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됐어요. 근데 이 공매도는 무슨 공매도냐? LP들이 때리는 공매도입니다. LP라고 하면 뭐냐면 이제 ELW라든가 혹은 ETF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건 펀드이기 때문에 추적을 해야 돼. 즉 주식은 10만 원인데 ELW는 오차가 뭐 97,000원이라든가 10만 3천 원이라든가 이게 뭐 3일 이상 머물러 있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범위에 이렇게 주식을 카피하게 돼야 돼. 그때 이거를 올라온 거는 찍어 눌러야 되고 떨어진 거는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공매도를 때려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해되셨죠? 그걸 LP라고 그럽니다. 시장 조성자 전문 용어로. 그런데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주가지 수는 2,600포인트인데 레버리지는 저기 2,500에 가 있어. 카피가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건 누군가는 이거를 오차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메꿔줘야 돼요. 이게 메꿔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해야 시장 조성자들은 그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매도를 그 세력들은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는 그래서 5천만 주 공매도가 있었다면 지금은 500만 주 있었다면 지금 한 50만 주. 시장 조성자들이 왕창 시장 조성하는 거 말고는 공매도를 때려서 먹겠다. 이거는 없는 거죠. 공매도로 이거 외에는 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가 지금 왕창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누가 공매도를 때렸나 보니까 삼성중공업, 페노션, 대한해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다는 얘기예요. 올랐거나 떨어졌거나. 쓸데없이 올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파생상품은 여기인데 얘는 갑자기 올랐으니까 공매도를 때려서 찍어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돼서 이 방법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끝나면 이 방법을 통해서 세력들이 탈출하는 법을 여러분 추적하셔야 돼요. 제가 방금 쓴 방식처럼. 아셨죠?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럼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저는 총 10강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세력의 진입, 추적, 그리고 세력 탈출까지 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샘 파트너의 주식 투자 우뚝서기 10번째 시간. 오늘은 세력 탈출 신호 중 하방 포지션 세력의 추적법과 공매도 세력을 추적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수급과 보조 지표를 활용하여 매도 시점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특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박한샘 파트너의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박한샘을 검색하시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아낌없이 전해드립니다. 투자 고수로 향하는 홀로서기 전략, 와우넷과 박한샘 파트너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편안한 1등석, 돌아보면 선 넘은 1인석, 자기관리 끝판왕, 돌아보면 기구 욕심 대마왕, 운전 실력 100점, 돌아보면 주차 공간 독점. 지금 필요한 건 나부터 돌아보는 반전 매너. 나부터 더 매너 있게, 서로에게 더 매력 있게. 이런 게 바로 반전 매너. 주식 투자 어떻게 해? 단기, 중기, 단기, 스윙 전문가 온라인 무료 방송 와우넷에서 확인해봐. 난 와우넷으로. 주식은 와우넷. 터치 한 번에 주식 투자 달라질 수 있다고? 주식창에선 가능해. 종목 평가 지표, 투자 전략, 오늘의 추천 종목까지 한눈에. 투자를 바꾸는 터치. 주식창 AI 원샷. 당신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에 금융이 감동을 더하려 합니다. 앞서 나가는 새로운 혁신과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금융이 주는 감동을 느껴보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대표 금융사와 유관기관들이 함께합니다. 실전 투자를 잘 하려면 주식창 파트너와 함께해봐. 매일 장중 라이브 방송, 실시간 종목 매매 문자, 기법 교육까지. 주식창 실전 투자 클럽 지금 확인하세요. 시장을 움직이는 힘, 기업에 있습니다. 기업을 아는 것이 성공 투자의 힘입니다.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한 생생한 기업 뉴스. 성공 투자 오후 증시, 기업 이슈와 함께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체중을 때릴 테니까 두 번째 매도 준비하시면 돼요. 이번에 만약에 돌파하지 않으면 기대하세요. 비스포